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거의 2달 만에 촬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일로 촬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공유오피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유오피스 사업을 통해서 돈을 조금 버는 케이스예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도 확보를 했고 자산도 조금 이제 늘릴 수가 있었고, 이 공유오피스 사업이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유오피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했을 때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고, 개인 창업도 많고 뭐 가맹점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또 형태가 예전에는 대형 평수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소형, 중형, 대형 가리지 않고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공유오피스의 꽃이 비상주인데 비상주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유입이 됐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창업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매출에도 영향이 분명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산업이든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쇠퇴기가 있는데, 매출 구조로만 봤을 때는 제가 10년 정도 공유오피스 사업을 했는데 성숙기 찍고 내려가고 있는 쇠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14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임대업도 별도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공유오피스만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창업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창업했을 때하고 기대하는 수익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정말로 70평 정도를 제가 공유오피스 공사한다고 하면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들어간 거고, 한 달에 나오는 기대 수익이 2천에서 3천 정도? 이게 꾸준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단발성으로 나온 게 아니고 부가세 빼고 직원 인건비 다 주고 세금 다 떼고 실제 내가 매달 가져가는 돈이 2천에서 3천, 3,500 이상도 막 가져갔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잘 됐어요. 오픈만 하면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정말로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기 시작해요. 2천 이상은. 그 정도로 잘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가를 매수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가 매수한 비용,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 비용, 이거가 보통 평균 2년에서 3년 안쪽으로는 다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려갔고, 심지어 안 될 것 같은 곳에 오픈을 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곳이 지금 이제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노원점인데, 이 노원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남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남녀 공용입니다. 그리고 상태도 안 좋고 주변 환경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고, 안 될 것 같은 곳 노원점에도 이 당고개역 쪽인데 오픈을 해놓으니까 잘 됐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할 때 제가 올라타니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잘한 건 아니었어요. 성장할 때 올라타니까 잘 됐습니다.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검색하시면 노원점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당고개역 근처고 주변이 개발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잘 될 자리는 아니에요. 공유오피스 입지로는 좋은 위치는 아닌데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개 호수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201호를 한 3천만 원대에 받았고 204호를 8천만 원대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간 돈이 한 1억 한 1천 정도 들어갔겠죠. 근데 대출을 거의 1억 가까이 받아서 실투자금이 한 1천만 원대. 그러니까 매수한 비용이 1천만 원대밖에 안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공유오피스 공사를 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실제 내가 투자한 금액은 4천. 제가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원점이 가장 최단 시간에 원금 회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가 매수한 비용 뭐 이거 해봐야 4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몇 개월 안에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세가 정말로 좋았어요. 그래서 공유오피스에서 예전에 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코로나 때도 공유오피스는 다른 산업은 힘들었는데 공유오피스는 좋았어요. 성장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산업이 성장할 때 올라타니까 그땐 누구나 잘 되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예전보다 확실히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뭐 공급이 많아지기도 했고, 엄청 많아졌어요. 공급은. 경기도 안 좋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아무튼 있겠죠, 복합적으로.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안 된다. 이건 팩트입니다. 공유오피스는 이제 크게 매출이 이제 3개로 나뉘어요. 이제 제 기준에서입니다. 첫 번째가 상주 매출. 상주 사무실을 이제 임대하는 걸 상주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건 현재까지는 뭐 사실 9년 전하고 크게 변동이 없어요.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저는 대부분 만실로 대부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매출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급이 더 많아진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더 많아지면 상주 사무실도 매출 하락이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계약하는 이제 비상주 매출이 있거든요. 이 매출이 사실 가장 커요. 근데 이 매출이 점진적인 하락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고 있어요. 거의 한 2년 됐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연장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렴한 곳으로 또 갈아타요, 끝나면. 그래서 연장 안 해요. 예전보다 재계약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예전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가격으로 이제 재계약을 하다 보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규 비상주 매출. 이거는 진짜 예전에 비하면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신규 비상주 매출이 안 나오면 이 재계약 비상주 매출에도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전반적인 상황은 확실히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공유오피스만 생겨난 게 아니고 비상주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도 한 3군데가 생겼어요. 근데 비상주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은 가격이 또 싸요. 가격이 싸게 주변에 들어오니까 비상주 계약건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팩트예요.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그럼 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가격을 동일하게 맞췄어요. 내려서. 근데 예전처럼 안 돼요. 가격을 동일하게 내렸는데도. 그러니까 이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이 예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보다 지금 안 되는 시장이고, 매출 기준으로 막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정말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예전 시장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 좋았던 시장을 겪었던, 운영했던 사람이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사실 요즘 현타가 오는 거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 고민을 사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계속 내가 할 수 있지? 더 확장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지? 이런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하나예요. 결국은 내가 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임대를 싸게 하거나, 아무튼 싸게 들어가야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점이 중요하다. 누가 봐도 저렴한 월세 아니면 저렴한 매수, 이 전제 조건만 있다고 하면 공유오피스는 현재 시점에서도 망하기는 쉽진 않아요. 이 전제 조건만 있다고 하면. 근데 예전보다는 수익적으로 확실히 재미는 없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계속 공유오피스를 지금 늘려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목적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상주가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비상주 사무실에서 단 1원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주 사무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수익 구조만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될 자리도 좀 무리해서 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공유오피스 시장에서 이제 매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임대료가 이제 높은 것들은 계약이 잘 안 돼요. 월세가 막 700, 800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권리금이 아무리 낮아져도 월세가 높으면 이게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비상주가 있어서 그래도 공유오피스가 전반적으로 좀 되는 거지, 비상주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된다? 그러면 저는 월세가 높은 데부터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 높은 것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처음 부동산 컨택을 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싸게 사냐? 얼마나 저렴하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공유오피스 공사를 많이 한 업체에 맡기면 이건 됩니다. 잘 만들어주고 공간 잘 빼줍니다. 운영하다 보면 노하우는 다 생겨요. 이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단추를 딱 잘못 끼우면 진짜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유오피스 사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요즘 경쟁이 진짜 치열합니다. 수익성이 예전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높은 임대료를 막 이렇게 고수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공유오피스 매물들을 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고 상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늘려나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맞고요. 예전보다 좀 어려워진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준비하고 좀 저도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유오피스 시장 상황을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